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LFP 배터리 그리고 탈중국 공급망 재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엄청난 기회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LNF와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먼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LNF가 드디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하루 거래량이 거의 300만 주에 육박하며 평소 거래량 대비 수배에 달하는 수급 폭발이 나타났습니다. 종가도 61,400원, 금요일 종가죠. 전일 대비 11.43% 급등했습니다. 10% 넘게 올라가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6만 원을 돌파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주가가 구름대를 드디어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 번도 구름대 위에서 논 적이 없어요. 근데 드디어 구름대 위를 밟았어요. 그동안 강한 저항 역할을 했잖아요. 한 방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으로 관통했다는 점 추가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오랜 하방 박스권이죠. 거의 박스권 안에서 놀다가 볼린저 밴더 상단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흐름은 밴드 확장 초기 국면, 즉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중단기 이평선 정배열 일단 초기 국면이에요. 다만 최근 금요일 121선이죠. 여기에서 뚫지를 못하고 일단은 멈춰 섰습니다. 중장기 추세 전환을 확인하려면 121선 돌파가 일단 관건으로 보여요. 거래량이 터진 한 55,300원에서 57,000원 구간 앞으로 조정 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6만 원 위로 안착시키고 6만 5천 원대 매물대를 소화하면 다음 목표가는 일단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직전 고점이죠. 요 라인. 그리고 여기를 뚫게 되면 일단은 이 224일선 7만 8천에서 8만 원 선이 강한 일단 저항대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일단은 지속되는지 그리고 중장기 추세 전환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57,000원이 이탈한다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럼 구름대 내부로 주가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최대한 축소를 좀 해야겠죠. 조정 후 재반등 때 다시 담아도 늦지 않으니까요. LNF 지금 흐름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처럼 나온 명확한 추세 전환 신호. 다만 거래량의 지속 여부와 6만 5천 원 돌파 여부가 중장기 방향성의 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LFP 양극재 시장 확대 그리고 최근에 SK온과의 MOU 그리고 IRA 수혜 등 펀드멘탈도 모멘텀이 일단 받쳐주는 상황에서 펀드멘탈이 따라줘야 일단 중장기 재평가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아까 말씀드린 실적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재무적 리스크 때문에 NF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조금 더 선호하고 오히려 이제 손실이 크지 않거나 최근에 잡으신 분들은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NNF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만 되면 외인 기관 수급이라든지 좀 같이 좀 언급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포스코 퓨처엠만 보겠습니다. 금요일이죠. 장중 16만 3,300원을 터치했어요.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5만 2,600원, 16.3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NF보다는 조금 나은 흐름이죠.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에요. 한 750만 주가 터졌습니다. 오랜만에 기준봉이라는 게 세워졌어요. 평소 대비 어마어마하게 폭발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가가 구름대 상방 쭉 돌파하면서 224일선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살짝 뚫었다가 윗꼬리 달고 종가는 뚫지를 못하고 안착을 못했습니다.
아마 224일선 위에서 안착했다면 중장기 추세가 확실히 전환됐다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지부진했던 일단은 횡보 구간을 확실하게 털어냈다, 탈피했다.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했다는 건 가볍게 볼 시그널은 아니죠. 근데 포스코 퓨치엠도 최근 3개월 동안 한 11만 원, 12만 원대 계속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좀 수렴됐었고, 수렴 이후로는 확산이잖아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거의 모든 저항선을 한 번에 뚫었습니다. 금일 고점이 16만 3,300원 부근이 224일선 여기 막혔는데 이 선을 뚫어내야지만 중장기 추세 전환 확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으로 열릴 수 있는데 보통 기준봉이 열리잖아요. 두세 가지 패턴의 가능성,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거 이렇게 지그재그 하다가 이렇게 뚫어낼 확률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다시 박스권 횡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디 패턴이다 뭐 이런 거 수백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주가는 대응이지 패턴 따라서 만약에 제가 확률이 높은 패턴 한 두세 가지 찝어드렸는데 그대로 되면 오 개잡주 잘하네,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아니거든요. 참 주식 투자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쉽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덜 배우거나 서리거나 이런 애들은 개미들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점은 이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주가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일단 단순하게 많은 게 아니라 폭발을 했어요. 여기 보면 수십 배, 진짜 10배 넘게 거래량이 폭파했습니다. 20배? 네. 그러면 이 대부분 선을 뚫어냈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일단은 매집이 당연히 들어왔을 거고요. 그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 요 라인에서 버티고 있다라고 방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224일선 돌파에 성공하고 16만 5천 원 위로 넘어가면 일단은 18만 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요 라인까지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네, 이때부터는 중장기 반등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2분기, 3분기 앞으로 계속 실적 펀더멘탈이 중요하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아직 캐즘이 끝나지도 않았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도 그만큼 많이 있거든요. IRA 세부 지침이나 양극재 공급 계약 모멘텀, 그리고 중국 리튬 가격 반등 가능성, 이런 걸 좀 체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일단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순환매예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애들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매크로 이슈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 슬쩍 한번 보여드리면 리튬 가격, 이제 금요일이죠.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 때문이에요. 중국에 전기차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리튬 생산을 좀 줄인다, 이런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리튬 가격과 소재 종목들은 항상 동행한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 지금 LFP 배터리가 이렇게 핫한지.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캐즘이라고. 이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 캐즘을 뚫고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보급형 전기차,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입니다.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가 딱이거든요. 일부에서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MCM 배터리가 최고다, LFP 별로다, 이걸 거의 한 1년 넘게 가스라이팅 당하신 분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현재 LFP가 대세가 맞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계속 언급은 드렸어요. 점유율 따라간다고요. 그럼 K 배터리 3사, LG 엔솔이나 SK온, 삼성 SDI도
LFP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진검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너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2027년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가 양산될 예정이고요. 이미 ESS용 LFP는 생산 중이거나 준비 단계입니다. 단순히 가격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능 개선과 지속 가능성까지 잡는 기술 혁신으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격으로 승부 걸면 안 된다. 중국의 싼 인건비 그리고 수직 계열화를 가격 면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성능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앞잡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을 바퀴벌레보다 싫어하고요. 중국이 한국의 제조업에 큰 위험이 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기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진핑 쓰레기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는지 씁쓸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뭐 LFP 양극재 전문 자회사까지 세워서 이제 대규모 양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일단 독점하던 LFP 양극재 시장에 LNF가 강력한 한방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LNF 역할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LFP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최근 SK온과 손잡고 북미 시장용 LFP 양극재 공급 MOU 체결했잖아요. 자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모멘텀 때문에 지난주 급등이 이번 주죠. 금요일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하나가 더해졌죠. 왜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냐?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합니다.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흑연에 무려 93.5% 100% 가까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어요. 예비 판정입니다. 사실상 중국산 흑연을 미국 시장에서 쓰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데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요. 그래서 국내 유일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 가격 경쟁에서 좀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관세가 이렇게 붙으니까 해볼 만하다. 포스코 퓨처엠 중국제 음극재가 미국에서는 중국산보다 싸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우려와 달리 흑자, 이걸 좀 흑자라고 하기에는 좀 울며 겨자 먹기죠. 그리고 1조 1천억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돈으로 캐나다 공장 짓고 국내 생산 늘려서 글로벌 생산 능력을 훨씬 키울 계획이에요. 재무구조도 튼튼해지면서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마진이 남을지는 일단은 성적표 3분기, 4분기 지나봐야 돼요. 2분기에 흑자 전환 했다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부끄럽다. 흑자 가격이 말씀드리기에도 입에 담기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안 담으려고요. 정리하면 LNF와 포스코 퓨처엠 모두 공통 키워드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에요. 중국이 글로벌 배터리 소재 광물 공급망의 한 80%를 장악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다. 미국, 유럽 규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비중국권 원료 확보와 현지 생산 확대를 강제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중국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죽이자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뭐 캐즘의 장기화 그리고 아까 리튬이나 메탈의 가격 변동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또 커요. 특히 이번 주 제일 제가 짜증났던 거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EV5죠. 일부 모델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했습니다. 안반 시장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요. 이게 유럽도 그렇고
왜 중국산이냐? 가격 경쟁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능은 우리께 좋죠. 그리고 안정성 좋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뭐 중국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싼지. 그리고 원료, 아까 말씀 공급망이 7, 80% 장악하고 있잖아요. 원료도 싸고 수지 계열화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완전히 추월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유럽에서는 많이 따라왔다, 오피스타다, 매한가지다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주지 말아야 돼요. 계속 말하면 화가 나니까 일단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근데 위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 기술 혁신과 과감한 투자 포스트 캐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응원은 해줘야겠죠. 결론적으로 LNF나 포스코 퓨처엠 K 배터리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은 맞습니다. 양극재 시장의 이제 LFP 양극재 시장의 새로운 강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시장의 독보적인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기술 혁신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참 달콤한 말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 기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해요. 저는 아마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정도나 아니면 빠르면 늦어도 찬바람 가을 정도에 2차전 잡아도 늦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대부분 저점에서 4, 50%에서 5, 60% 정도는 올랐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섹터들이 다 들어 올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허니문 랠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하면 9월 정도까지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썸머 랠리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만 저는 10월, 11월은 웬만해서는 주식 투자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얘기 드릴 만큼 불확실성이 많은 달이거든요.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대응입니다. 전일 좋았던 게 오늘 나빠질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던 뷰가 오늘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똥꼬집 부리면 안 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